정보 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 처리 기사 실기 특강, 바로 데이터베이스 SQL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네, 중요한 과목이고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의 특성에는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이 있다. 이 중에서 일관성의 개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네, ACID. 네, ACID. 원자성은 아토미시티죠. 네. 그래서 A. 그다음에 일관성은 컨지스 턴시 해서 C. 독립성은 아이솔레이션 I. 영속성은 듀러빌리티. D죠.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이 문제를 왜 1번으로 선정을 했냐면요. 트랜잭션의 4가지 특성이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21년 2회에 이 원자성에 대한 약수령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2회에는 일관성, 지속성 외에 2개 특성을 쓰는 내용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원자성하고 격리성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에서 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관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혹하네요. 혹하시죠?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일관성, 독립성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술하는 연습을 지금 해볼 거예요. 네.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트랜잭션 개념이 뭔가요? 트랜잭션은 작업 단위이죠.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논리적인 작업 단위예요. 자,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잘 먹죠. 네, 잘 먹죠. 숟가락으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게 되는데 네. 이때 이 한 숟갈이 사람이 밥을 먹는 작업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한 숟갈이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네. 자,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놈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대표적으로 묶어서 방금 배웠던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이 알파벳 표기를 따서 ACID라고 합니다. 자, ACID 이것도 한글로 풀어서 쓰면 뭐죠? 애시드, 산성이에요, 산성. 네. 산성비가 애시드 레인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맞으면은 머리가 녹아요. 네, 맞습니다. 머리가 녹습니다. 그래서 산성비를 생각하시면서 이 ACID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네. 자, 그래서 ACID를 이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쓰면은 먼저 아토미시티, 원자성이 있죠. 네. 원자성은요, 트랜잭션이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상태만 가지는 특성을 의미해요. 네. 되면 되고 말면 말고예요. 그쵸? 밥을 먹거나 아니면 먹지 않거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네, 그게 원자성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요걸 있는 표현으로 나타내면 all, or, nothing입니다. 네. 요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약수를 해주시면 대체로 맞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관성, 뭔가 전과 후가 같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트랜잭션의 수행 전과 트랜잭션의 수행 완료 후의 상태는 이전과 같아야 된다. 네. 전과 후가 같아야 되는 성질.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라는 컬럼은 빈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빈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이름이 빈값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깨진 거거든요. 네. 일관성이 깨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은 이렇게 일관성이 깨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과 후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빈값이면 계속 빈값이고 값이 있으려면 계속 값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간단하게 써보면 트랜잭션의 실행 전과 실행 후의 상태가 같아야 하는 성질. 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 쓰는 연습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저희가 따로 약수령 뽀개기라는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봐야겠죠. 바로 아이솔레이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의 경우에는 뭐 고립성, 격리성 동일한 용어죠. 네, 똑같습니다. 격리성의 경우에는요,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떤 그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그걸 또 먹고 있어요. 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5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60을 갑자기 추가시켰다. 이러면 격리성이 깨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는 걸로 이러한 특성을 보장해주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러빌리티,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속성, 지속성. 이 영속성은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되는 성질입니다. 네. 영구적으로 물리적 매체에 저장되어야 되는 성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뭔가 복원도 할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일관성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1, 2에 알맞은 답안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은 1이고 네. 2는 일련의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집합으로 직접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용어입니다. 네. 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은 방아쇠가 생각이 나네요. 방아쇠, 네. 빵야, 네. 트리거입니다. 트리거가 한글말로 방아쇠죠. 네. 그래서 1번은 트리거가 되겠고요. 2번은 일련의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집합이다. 호출해서 실행한다. 특징이죠. 프로시저죠. 프로시저입니다. 영어로도 프로시저. 그러면은 이 트리거랑 프로시저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자, 먼저 트리거는 문법이 이렇게 쓰죠. create 트리거. 심플합니다. create 트리거 해서 그 뒤에 문법을 쭈루룩 쓰죠. 그리고 프로시저는 create은 같아요. 근데 이쪽에 프로시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경우도 조금 달라요. 트리거의 경우에는 그냥 생성한 이후에 자동으로 실행되죠. 반면에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돼요. 어떻게? execute 명령어를 쓰거나 exec 명령어를 써서 프로시저명을 이렇게 써줘야 호출이 되죠. 자, 그리고 트리거의 경우에는 커밋이나 롤백이 안 되죠. 커밋 롤백이 안 됩니다. 생성 후에 자동 실행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벌어진 이후기 때문에 커밋 롤백이 안 돼요. 그런데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커밋 롤백이 가능하죠. 네. 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약수령으로 풀었을 때도 이 특징들을 가지고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프로시저는 실제로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거랑 같이 알아둬야 할 개념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네.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시저랑 유사한데 리턴 값이 존재합니다. 즉, 이 함수로 호출하면 어떤 값을 돌려받아요. 네. 근데 프로시저는 리턴 값이 없죠. 이 안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죠. 네. 큰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트리거, 프로시저,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조건에 맞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SQL을 직접 작성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요.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을 알고 있으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SQL 문을 작성하는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봤다고 하면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평소에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명이 학생으로 정의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학생 테이블의 구조는 오른쪽 표와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 표를 볼게요. 자, 속성이 총 5개가 있네요. 네. 학번은 정수형, 이름은 바차 타입, 그리고 학년은 정수, 과목은 바차, 연락처 바차입니다. 네. 네, 문자열형으로 지금 이름, 과목, 연락처 3개가 있고 네. 정수형 숫자로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구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20230821. 아, 23학번. 네. 파릇파릇한 23학번 분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름이 직이래요. 네, 저는 본인이네요? 직이쌤이고요. 저의 바람이 여기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학년이 3학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2025년 미래에 3학년이 됐을 때를 가정한 거네요. 네. 자, 그리고 과목이 컴퓨터 공학. 그리고 연락처가 010-123-1234인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는 조건입니다.
네, 입력해야 됩니다. 네, 입력. 학생 테이블에 이 정보를 입력하래요. 네. 그리고 4번 문자형은 작은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내래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조건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네. 자, 바로 데이터의 값을 테이블에 입력하는 인서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insert into죠. 일단 요거를 딱 쳤습니다. insert, 한짝이 into죠. 네, into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나와야 돼요. 테이블명은 학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value인데 어떤 value냐? values예요. 이 s 요거 중요합니다.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values예요. 그 다음에는 실제 들어가게 되는 값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입력을 할 건데 그 순서는 지금 이 순서랑 동일해요. 네. 그러면 학번부터 들어가겠죠. 학번은 네, 정수형이니까 작은 따옴표가 안 들어갑니다. 20, 23, 08, 2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지기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학년은 3 숫자고요. 네, 정수 타입. 네, 그 다음에 과목은 바차 타입으로 컴퓨터 공학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연락처는 바차 타입이에요. 숫자가 네. 아니에요. 요게 또 속이는 문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010-123-1234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닫죠. 네.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네. 세미콜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답은 insert into 학생 values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강조시킨 거고요. 요렇게 값이 들어간 다음에 끝에 세미콜론. 네. 요렇게 써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insert into하고 010-123-1234가 이제 바차 타입이라는 거, 작은 따옴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은 테이블이 좀 재밌어요. 자,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많이 하시죠? 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롤 프로게이머의 닉네임을 나타내는 A 테이블이 있어요. 이 A 테이블이 있고 검색을 위한 조건인 B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자, 이때 두 테이블을 참고해서 아래에 있는 SQL 문의 결과를 쓰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select 조회예요. 자, count. 숫자를 쓰는 문제죠. 네, 총 합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자, from A 크로스 조인이 나왔어요. 크로스 조인. 네. 조인을 해서 이제 B 테이블과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한 모든 조건이 다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렇다는 거는 테이블이 여기는 닉네임, 여기는 룰. 8개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총 8개가 나옵니다. 페이커가 있고요. 전설이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 페이커 선수. 지금도 이제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네. 페이커 선수가 F% 그리고 %R을 가지게 되고 네. 나머지 선수들도 이것과 똑같이 2개씩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8개의 로우가 나오게 되죠. 네. 자, 이렇게 8개의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절이 들어갑니다. 자, 왜요? A. 닉네임이 like 문을 통해서 B. 룰을 만족하는 것들만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B. 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F로 시작하는 닉네임을 찾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자, 볼게요. F로 시작하는 건 페이커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페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네, 두 건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R로 끝나는 것도 찾습니다. 자, R로 끝나는 건 페이커 선수가 또 있고요. 네. 여기 쇼메이커 선수가 있어요. 2건이네요. 두 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카운트를 했을 때 총 건수가 되는 4건입니다. 네, 4건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네. 프로게이머 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모든 컬럼을 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다 뽑아내는 것이 크로스 조인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4, 여기는 2에서 4, 2는 8이 되죠. 네. 네, 다음은 영화 테이블과 관객수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확인하여 SQL문의 괄호 1, 2에 들어갈 답을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영화 테이블이 있어요. 코드 속성이 있고 영화명 속성이 있는데 코드 1000, 1001, 1021, 1045가 있고
이 명화명이 나와 있습니다. 명량, 극한 직업, 어벤져스, 디워. 디워가 껴있네요. 네, 디워. 디워도 아마 관객수 많이 들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관객수가 실제 관객수거든요. 네. 보면은 명량은 와 1761만 명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1021 어벤져스는 1393만 명이 봤고요. 1045 D1은 이야 840만 명이 봤습니다. 애국 마케팅의 성공. 디워. 디워 2가 제작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조인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된대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관객 수가 없는 정보가 있죠. 네, 극한 직업이 없네요. 네, 극한 직업이 지금 없었는데 이 결과가 없는 것도 도출이 됐어요. 이때는 영화와 관객 수 테이블을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았냐라고 할 때 영화 테이블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레프트 조이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조인의 개념 중에 레프트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레프트 조인. 레프트 조인이 뭔가요?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을 때 A 테이블에 만족하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레프트 조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를 다 포함하고 B와 공통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B 테이블에 뭔가 비어 있어도 그거 그냥 다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라이트 조인 볼게요. 라이트 조인은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을 때 B 테이블 기준으로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라이트 조인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냐? 지금 이 극한 직업이라는 결과는 보여주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준이 1000, 1021, 1045만 출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객수 테이블 기준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레프트 조인이다. 레프트 조인이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 개념 알아두시고요. 여기 SQL문을 볼게요. select a.code, a.영화명, b. 관객수 이걸 출력하겠다는 거고 from 영화 테이블을 A라고 알리앗을 주고요. 네. 레프트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수 테이블을 B라고 했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지금 레프트 조인 다음에 조건절이 들어갈 때 on이 오죠. 그렇습니다. 조인이 오고 난 다음에 조건은 on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인은 on이다. 그리고 A. 코드는 B의 뭐와 같다. 이거는 이 두 테이블 사이에 공통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근데 공통 조건이 딱 하나 있죠. 네, 코드죠. 코드가 똑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조인이 이쁘게 되죠. 네. 이쁘게. 그래서 B. 코드이기 때문에 2번에는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on, 2번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강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